주방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복도를 타고 공동주택 전체에 퍼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야, 선아 집에 있나? 네, 이모님.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집에 손님이 왔는데 접시가 부족해서 그래. 혹시 남는 접시 있나 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바로 꺼내다 드릴게요. 잠시 후 주방으로 들어간 선화는 딸 유화에게 들고 있는 접시를 이모에게 전해주라며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유화가 건넨 접시를 받아준 화영은 아이고, 이 귀여운 것 같은다고. 아니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쁜가 모르겠네. 시간 나면 이 할미가 저 시내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고, 착한 거.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선화는 얼마 전 옆집에 이사온 화영과 친분이 쌓이더니 간단한 가정용품을 빌려 쓰고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화영이 집에 자주 찾아오자 선화는 아이들에게 이웃집 할머니를 이모라고 부르라며 할머니를 잘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영이 집이 비어있는 선화의 집에 찾아왔는데 선아야, 집에 있나? 그때 이제 막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 막내 상인이 현관문을 열어주며 엄마, 아빠하고 나갔는데요. 그래. 화영은 조금 전 아주 상냥하고 교양 있는 말투에서 사나운 말투로 바뀌며 그래, 님이는 언제 들어오다니? 잘 모르겠는데요. 맨날 이 애들 만나두고 어딜 그렇게 쏴다니는 거야? 그나저나 냄비는 어디 있니? 냄비요? 저쪽 주방에 있는데요. 이모가 냄비 좀 빌려갈 테니까 엄마 오면 그렇게 말해. 할매 집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분간 너네 집 물건을 좀 빌려 써야 할 것 같구나. 화영이 냄비를 꺼내려 하자 그거는 엄마가 아끼는 건데. 그때 화영이 냄비를 꺼내려다 주춤하며 이게 어딨어? 어른이 빌려간다는데 버릇없이 비켜. 화영이 냄비를 들고 나가자 엄마가 기분 나빠할 모습을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교양 없는 이모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5월) 어느 날 유화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회사 일로 일찍 출근하던 어느 날 오전 선아야, 집에 있나? 엄마 돈 벌러 갔는데요. 그럼 너희 둘만 있니? 네. 유하너 할미 따라서 뜨개질 실 사러 시내에 나가볼래? 할미가 시내 가서 맛있는 사탕도 사주고 뜨개질 실도 사줄게. 전에 뜨개질하는 방법 알려준 거 안 잊어먹었지? 유화는 집안에 있는 동생을 바라보며 네, 갈게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동생이 현관문 앞으로 달려와 언니를 말리며 엄마한테 물어보고 가라며 못 가게 잡았습니다. 그때 화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안 갈 거면 너는 빠지든가.
언니가 간다는데 왜 네가 나서서 그러니? 유아야, 가자. 유화는 이모 손을 잡고 신이 나 콧노래를 부르며 따라갔습니다. 아파트를 내려가며 신이 나 볼짝볼짝 뛰어가는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한 화영은 자, 이제 이모랑 기차 타고 아주 멀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괜히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면 할머니한테 혼날거든, 알았지? 화영은 유화의 따귀를 때리며 교양 있는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란 유화는 무서워서 할머니에게 더 이상 말을 건넬 수 없었고 기차는 하염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디로 가요? 할머니는 신발 모서리로 유화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검지 손가락을 길게 세워 자신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야, 할미가 이빨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때 더 아프게 때릴 거야? 기차는 그렇게 수십 시간을 달려 아주 한적한 농촌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역에 나온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다시 한참을 달려 쓰러져가는 한 농가 앞에서 내렸습니다. 아이, 뭐해? 안 내려? 또 맞을래? 택시에서 내린 유화는 이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문 열리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집안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모는 유화의 손을 잡고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 뭐해? 인사해야지. 유화가 꾸벅 인사하자 여기는 그때 그 말했던 여자애기. 잡심부름 같은 거 시키면 딱일 거야 아마. 제가 쭉 지켜봤는데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 별다른 없는 거 맞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시간 없으니까 돈이나 빨리 줘. 2,500이야. 46만 원. 할머니가 화영에게 돈을 건네자 금액을 확인한 화영은 마지막 기차를 놓치기 전에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유화가 돌아가려는 화영의 옷자락을 잡으며 저 집에 얘 봐. 얘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네 부모가 너를 버렸어. 알았어? 버렸다고. 화영은 유화의 손을 뿌리치며 이거 놔. 화영이 떠나고 할머니는 유화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중년 남성쯤 되어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가며 야가 아빠라고 해봐. 아빠. 유화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처음 보는 남성에게 아빠라고 불러보라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화는 이름 모를 쓰러져가는 시골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아버지와 할머니라 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화가 옆집 이모를 따라 시내에 나갔다는 말을 듣고 물건을 산 뒤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했던 부모들은 늦은 저녁이 되어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모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언니,
언니, 집에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유화는 텅 빈 집안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의 집안에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주방 기구며 거실 용품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역으로 달려갔고 어머니는 집안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씨, 그럼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으란 말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고. 어떻게든 유화를 찾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집을 팔아버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차역 한쪽 구석에서 자면 되지. 그깟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얼마 후 아버지는 집을 팔고 둘째를 어머니 집에 맡기며 큰딸 유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1년을 찾아봐도 2년을 찾아봐도 유아를 봤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자식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잠을 못 자고 시달리다 두 사람 모두 우울증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화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선생님은 아이가 워낙 똑똑하니 공부를 시키면 성장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며 청각장애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유화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 두려워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그만두게 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해서 돈을 좀 벌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아버지 병한 동안이 좋아졌으니까 더 이상 수발될 필요도 없고 말이다. 네, 알겠어요. 대도시 공장에 취직해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시작한 유화는 일하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청각장애인 아버지에게 송금하며 힘든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성실하게 보았던 직장 동료가 소개팅을 해주었는데 어째? 한번 만나볼게요. 이 사람은 호두도 멀쩡하고 아주 잘생겼다니까. 집안도 좋아. 저 일단 고향집에 물어보고요. 유화는 아버지의 허락으로 소개남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가족사를 털어놓자 그런 말이다. 더 늦기 전에 친부모를 찾아보는 건 어떠냐?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너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말이다. 그래, 사람은 말이다.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 하는 거란다. 중국 정부는 너무 많은 자녀 실종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재발 방지와 자녀 찾기 운동의 일원으로 2012년부터 정부의 주도로 자녀 실종 신고를 한 부모에 한해 사후라도 흔적을 찾기 위해 부모의 유전자를 보관해 놓은 DNA 보관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유화는 시부모의 지원으로 모 방송에 부모를 찾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그녀의 어렸을 때 상황을 설명하고 한참을 기다리던 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화가 자신이 어렸을 때 잃어버린 언니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70분간 이어진 통화는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던 어린 시절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데 지나갔고 2021년 5월 전화를 걸었던 그녀는 마침내 유화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DNA 검사를 실시했고 마침내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6년 만에 만난 서러움으로 통곡하며 울었고 자신을 팔았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동생에게 묻자 여동생은 화를 내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옆집에 살던 이모가 언니를 데리고 가 사라져버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니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다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유화는 평생 동안 부모를 원망하고 살았으나 이제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며 부모님 묘지에 찾아가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2022년 6월 6일 유화는 이전 기억을 떠올리며 옆집에 살던 이모를 납치범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화영의 기록을 조사해 현재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고 화영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핸드폰을 조사하던 경찰은 얼마 전 한 남자아이를 다른 남성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은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화영은 유화뿐만 아니라 총 11명의 아이들을 끌고 가 소개하며 넘기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구양법원은 우화영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